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어제 국제 시장에서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어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10월분 선물이 1.2% 상승한 47.33달러의 정규장을 마감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어제 WTI 움직임인데 이때 장을 개장해서 이때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한 이후에는 이제 거의 횡보 상태를 기록했는데 어제 1% 가까이 1% 넘게 상승한 데에는 예, 어제 이란 석유 장관인 잔간의 이란 석유 장관이 내달 열리는 산유국 비공식 회담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보도 자료를 보면은 이날 이란 석유부가 운영하는 샤나 통신은 비잔 남다르 잔간의 이란 석유 장관이 다음 달 26일에서 28일 열리는 주요 산유국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이란 석유부 장관이 참여한다는 보도에 따르면서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가능성 때문에 1% 정도 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6월 보도 자료를 보면 잔간의 장관은 지난 6월 산유량을 제한하는 것은 이란과 오펙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이란은 제재 이전 오펙 전체 산유량의 14.5%를 차지했는데 5년 안에 이 수준으로 산유량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전까지는 산유량 회담에 어떠한 협의에 함께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내달 열리는 산유국 회담에 참석할 것이라는 어떤 의사표현도 하지 않았는데 어제 이란 석유부에서 운영하는 샤나 통신에서 남다르 잔간의 이란 석유 장관이 참석할 것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참여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키고 1%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가 시장이 얼마나 좀 불안전 상태인지 드러내는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가져온 소식은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FED 위원들입니다. 지난번 피셔 부의장과 카플란 델러스 여는 총재 등 여러 FED 위원들이 연내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었죠. 스탠리 피셔 부의장 사진을 솔직히 오늘 처음 보는데 상당히 연로하신 분이네요. 피셔 부의장은 미국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다. 개인 소비 지출 핵심 지출인 핵심 물가 상승률도 지난 6월까지 연평균 1.6%를 기록해 연준의 중장기 목표치인 2% 사정권에 들어왔다. 라며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았는데 며칠 전 카플란 델러스 여는 총재 역시 올해 성장률이 2%를 소폭 밑돈다면 실업률이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완화를 거두어 들이는 것이 맞지만 금리 인상폭과 시점을 예상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연준이 긴축을 통해 중립 입장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야 한다. 그리고 그 중립 상태가 되기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금리 인상을 해도 된다는 듯한 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옐런 총재가 과연 어떠한 발언을 내놓을지 상당히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보시면 조지 에스더 조지 캔자스 시티 여는 총재 역시 고용시장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에 대한 전망치를 볼 때 이제는 금리를 움직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금리를 지속적으로 정상화시키는 작업이 시작되는 게 적절하다. 라며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약간 좀 불거지고 있는데, 연은 총재들의 매파적 발언뿐만이 아니라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듯한 경제 지표 또한 공개가 됐습니다. 보시면 어제 발표된 7월 내구주 수주를 보면은 근원 내구재 수주는 1.5%로 발표되면서 그 시장 컨센서스인 0.5%를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제가 스크린샷을 하지 못했는데, 근원 내구재 수주 말고 일반 내구재 주문 역시 전월 대비 4.4%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3.4%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10월 이후 가장 큰 증가세를 기록했는데, 이때 보시면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 역시 26만 1000건으로 발표되면서 예상치인 26만 5000건, 그리고 이전치인 26만 2000건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발표됐다 보니까 3주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는데, 이러한 점 또한 내구재 수주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긍정적으로 나온 것들도 연내 기준금리를 지지하는 최소한의 좀 발판이 마련됐지 않았나 라고 시장에서는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발언과 이런 재료들 때문에 어제 다우지수는 0.18% 하락한 18,448.41대, 그리고 S&P 500은 0.14% 하락한 2,172.47,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된 나스닥 지수는 0.11% 하락한 5,212.20%의 정규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뉴욕 지수 총 3개가 모두 하락한 데에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 조지 캔저스시티 연은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남겼고, 또 여기서 보는 것처럼 경제지표 또한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혹은 오늘 잭슨홀 미팅에서 옐런 총재가 금리 인상에 지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혹은 우려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1, 2주 가까이 끌었던 재료가 바로 잭슨홀 미팅이었죠. 그 오늘 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열려서 그 모든 것이 공개가 되는데, 마무리가 되는데, 이러한 재료 때문에 더더욱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포지션을 놓고 좀 관망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끝까지 오늘까지도 대기모드를 지속했는데, 과연 옐런 회장이 오늘 어떠한 멘트를 내놓을지 주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옐런 의장 성격상 시장 흐름을 바꾸거나 또 움직임을 크게 할 정도로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경제지표가 금리 인상을 지지할 정도로 폭발적이라고 보기도 좀 힘들었죠. 그리고 또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화 완화 기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만 나홀로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3달 후 11월 미 대선이 치러지는데, 여기서 경제 성향마저 좀 양극단인 후보가 대결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경제 흐름이 상당히 크게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9월에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울 뿐더러 벌써부터 금리 인상을 좀 강력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에는 조심스럽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옐런 회장의 오늘 발언 역시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 어떤 의견도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밤 옐런 회장이 과연 어떠한 발언을 내놓을지, 이 부분을 내일 아침 파악하는 것이 좀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젯밤 국제시장 정리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한국 시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오늘도 별다른 움직임 없이 포지션 놓고 대기 모드가 지속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겠죠.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